땡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자 갖고 있어요. 선생님 한국의 어떤 교육 실정도 잘 조사를 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정말 진짜 열정을 가지고 충실하게 배우기 위해서는 두려움으로 협박하는 것보다는 즐거움을 가지고 재밌게 공부하는 게 더 좋고, 그리고 그것을 위한 여러 몇 가지 팁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질문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꺼번에 드리고요. 일단 다음 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사님은 디지털 감성 콘텐츠로 아이들을 위한 감성 도서관, 그다음에 인터랙티브 그 콘텐츠를 개발하고 계신 주식회사 아름답다 미디어랩의 이성민 부대표님이십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파 세대 딥 스마트 놀이 세계에 대해서 특히 가상 그림책 도서관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아름답다 회사라는 소개부터 기대 효과까지 순서대로 진행되겠습니다. 예, 아름답다인데 아름답다 미디어랩은요, 미래를 창조하고 마음을 연결하다는 모토를 토대로 그림책 도서관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파 세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먼저 드리겠습니다. 알파 세대는 2010년 이후 13세 이하 아동들을 뜻하는데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저희가 프로그램을 시연하는 과정에서 간단하게 봤을 때 딱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우스 아시죠?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은 세대가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손에 쥐어주면 1분 만에 적응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에 가면 손가락으로 터치부터 하는 세대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온리 알파 세계는 짧은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즐기고 쉽게 다른 콘텐츠로 이동하는 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쇼츠라든지 릴스라든지 굉장히 이 짧은 시간 내의 동영상들을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너무 무분별하게 좀 적응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글자를 배우기 전부터 화면을 넘기긴다든지 버튼을 터치한다든지 이런 걸 잘하다 보니까 휴대폰을 봤을 때 스마트폰을 저는 이제 다둥이 아빠거든요. 그래서 저는 12살, 10살, 7살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한 3일만 제 휴대폰을 던져주면 저보다 더 많이 쓰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타 세대에 비해서 10포켓 세대라고 뭐 부모님들 이제 아이를 적게 낳다 보니까 할아버지, 조부모님들, 뭐 이모, 고모까지 포함해서 엄청나게 이제 소비를 많이 하는 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파 세대에 관련된 산업 분야는 뭐 육아 서비스 앱 경제 규모 약 한 55조 원의 새로운 맘 이코노미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뭐 맞춤형 에듀테크라든지 키즈 콘텐츠, 메타버스, 인공지능 AI, 금융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 지금 퍼져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알파 세대의 특징을 저희는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할 수 있는가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 유일의 메타버스 그림책 도서관인데요. 책과 메타버스 융합을 통한 차세대 독서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책, 오디오뿐만 아니라 콜라보가 가능한 복합 문화 콘텐츠예요.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도서관이라고 하면 책만 봤잖아요. 그런 시대는 갔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돼서 책이 주인공이 돼서 그 책 세계로 들어가고 또 전시 문화, 공연 문화 이걸 한데에 어우러질 수 있는 복합 문화 콘텐츠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감형 콘텐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예를 들어 볼게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면 거기에 책을 열었을 때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주인공이 돼서 토끼를 따라서 동굴로 들어가고 그런 실제적인 경험, 직접 주인공이 돼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 책을 잘 안 읽으시죠? 책도 예전보다도 많이 안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북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북은 잘 와닿진 않더라고요. 텍스트만 돼 있는 거는 옛날 책이 고유에 가지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을 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것도 출판 인쇄도 거치지 않고도 볼 수 있고 책의 아날로그적인 요소도 다 포함시킬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점이라든지 온 오프라인에 있는
출판업계의 상생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모두의 도서관이라는 저희 프로그램 안에 이런 것들을 녹여놨는데요. 거기에는 3D북 생성 기술, 3D북 컨트롤 기술, 그다음에 북 데이터 경량화 기술, 가상공간 자동 모델링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현실 도서관을 가상 세계에서 어떻게 그려냈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조금 구체적이고 그래픽적으로 구성해 놨습니다. 외관을 보시면 좌측 맨 위에 보시면 도서관 외부 전경, 내부 전경, 그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체험형 도서 공간, 그다음에 그림책 극장, 테라피 체험관, 일러스트 전시실들이 있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튜토리얼 통해서 키보드 V나 Z 버튼으로 튜토리얼 실행 및 그 도움말 열기를 이용이 가능합니다. 콘텐츠가 곤돌인데 뭐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로 해도 동영상 보는 것보다 못할 것 같아요. 동영상 한번 시청하시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는 장면이 가상 그림책 도서관 내부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방금 전에 지나갔던 벨루가를 탑승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해당 책을 클릭을 했을 때 그림책을 책처럼 펼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책을 펼쳤을 때 주위 배경 보이시나요? 배경에 이제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책의 배경이 눈이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같이 인터랙티브 기능을 통해서 같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책의 특징이다시피 지금은 글이 하나도 없지만 열린 오픈, 열린 결말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고요. 지금처럼 책을 옆구리에 끼고 이동한다든지 자리에 앉아서 본다든지 다양하게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좀 넘기고 다른 동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이제 그림책 한 장면으로 들어가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체험형 도서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실감형 그림책은 상단에는 일반적으로 읽을 수 있는 책, 그 다음에 가운데가 실감형 컨텐츠를 연결할 수 있는 책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걸 꾹 눌렀을 때는 그림책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상단에 있는 실제 그림책을 보는 장면을 연출한 거고요. 이 책 펴고 책 클릭하고 이런 건 모두 마우스 하나로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향키나 다른 기능도 가능하시고요. 지금 이제 실감형 컨텐츠로 들어가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을 꾹 누르고 있으면 이런 새로운 체험의 형태의 스토리텔링이 시작됩니다. 여기 있는 화면은 이 그림책의 실제 배경이 되는 장소를 구현해 놓은 거거든요. 이 안에서도 그림책을 읽어야지 바깥에 나가서 가상 그림책 도서관과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간단히 생각하시면 미디어에는 굉장히 노출이 잘 돼 있잖아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미디어에는 노출이 많이 돼 있는데 미디어는 사실 상호작용보다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게 많잖아요. 이거는 직접 체험한다는 입장에서 상호작용이 크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책을 클릭해서 이제 보시게 되면 바깥으로 나갈 수 있고요. 실제 앞에 있는 바닷가는
그 안에 물고기도 실제로 움직이고 물속에서 수영하듯이 또 헤엄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동영상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제 복합 문화 콘텐츠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클래식 공연하고 저희가 이제 조인해서 한 영상이거든요. 잠시 관람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클래식 공연 책을 했을 때는 클래식 공연 음악이 나오면서 그 해당 그 음악가의 그것과 같이 조인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저희가 박람회에서 있었던 그 장면인데요. 요거 한번 참고차 한번 보겠습니다. 한 10초 정도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3인칭으로도 구현이 가능하니까요. 1인칭뿐만 아니라 이렇게 게임하듯이 즐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콘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 아까 제가 누누이 강조해드렸던 상호작용 기능이 첫 번째는 이렇게 공을 넣었을 때 그 공 색깔로 카페트가 바뀐다든지 벨루가를 탑승하고 도서관 안을 투어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저희는 쉽게 얘기해서 왜 가상공간의 게임처럼 하는데 책을 앉아서 보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제 알파 세대들은 그걸 동일시 하더라고요. 내가 당연히 책을 볼 때는 앉아서 보니까 이 가상공간에서도 앉아서 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기능이 돼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체험형 도서 힐링 콘텐츠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까 보셨다시피 그림책의 그 배경이 되는 들판이든 바다든 사막이든 가서 직접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게 책 표지를 통해서 간단한 심리 테스트를 통해서 힐링 콘텐츠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점점 이제 독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2021년을 봤을 때 전자책 연간 독서율이 성인 학생 모두 증가 추세에 있는 건 맞습니다. 19년 대비 11.9% 증가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 장애 요인으로는 책 이외의 매체나 콘텐츠, 게임 등을 이용하는 유저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책 서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읽는 비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의 이 메타버스 모두의 도서관에 도입을 하는 기대 효과로는 도서관 쪽에서는 만약에 이걸 도입한 곳이 있는데 문화 서비스 확대 및 편의성이 확대가 될 거고요. 정보 복지 실현이 될 거고 미래 도서관에 대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는 디지털 교육 교보제로 활용이 가능할 거고요. 가상 공간을 이용해서 체험 활동을 하면서 기상이나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하게 체험 활동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환경이 너무나 많이 변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감성 디자인 그리고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점점 계속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사실은 이제 아까도 제가 뭐 문해력의 아이들이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독서, 책을 많이 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오감을 자극하는 감성 콘텐츠가 뭐 이렇게 접근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건 어떤 면에서 노는 거잖아요. 노는 거 안에서 이제 경험을 하는 건데 그런 게 어떤 문해력이나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까지도 좀 이렇게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 서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림책을 우선적으로 했던 거는 네.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열릴 결말이나 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꼭 어린이들만 그림책을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네. 어른들도 사실 그림책을 많이들 이용하십니다. 네. 저희 어른들 그림책의 경우에는 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순수 자기의 생각과 창작과 그다음에
상상력으로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어린이든 어른을 떠나서 모두가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정신 생각합니다. 세계를 자극한다. 네, 그럼 네, 혹시 이 컨텐츠를 이렇게 혼자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어른이랑 아이랑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컨텐츠나 프로그램도 있으신가요? 아니면 개발 중이신가요? 굉장히 네네, 도움이 될것 지금 같아서. 이제 가족들끼리 즐길 수 네. 있는 그 고객 함께. 전문 B2C는 지금 이제 제작 중에 있고요. 네. 지금은 일단 B2B랑 B2G 쪽으로 해서 지금 네. 도서관하고 관공서 쪽에 일단 네. 먼저 납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컨텐츠가 계속 있으면 저희가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감사드리고 마지막 연산 선생님은